도허미가 보호성 측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자유에너지 원칙은 내과학이나 정신과학뿐 아니라 행동과학에도 그런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보호성과 강화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성과 처벌을 적정히 사용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특정 행위에 대한 보호성이나 처벌을 약속하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학습이 더욱 기억이 강화된다는 것이 이른바 강화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뇌과학과 신경생물학 연구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도파민이 가치의 예측을 인코딩한다고 믿었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냈다. 자유에너지 원칙은 지각 과정과 행위 과정이 자유에너지의 최소화라는 동일 원칙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보는 통합적인 이론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서 오랫동안에 뇌의 기본적인 작동 공식으로 각인되었던 보상이나 가치가 사실은 불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에 밝혀지고 있고 아울러 보상에 반응하는 것을 알려준 도파민의 역할도 새롭게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통적인 보상 반응 실험에서는 내가 주어진 자극을 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었다는 것을 당연한 일론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서는 주어진 자극이 보상이기 때문에 도파민 기호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내가 주어진 자극을 새롭고 현재한 경험으로 파악했고 이 경험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이 정확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동안의 수많은 보상 반응 실험에서 비현자에게 주어진 자극은 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새롭고 현재한 자극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보상은 반드시 가치와 존재가 알려진 것임을 전제로 한다. 저 쿠키를 맛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저 쿠키를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쿠키는 내게 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상과 처벌의 요구는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주로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실험 조건에서 보상을 꼭 거절을 시킨다거나 혹은 교사가 학생을 변신하거나 하는 경우였다. 도파민은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의 예측 오류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인코딩할 뿐이다. 도파민 시스템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보상 체계에도 관여하고 그와 상관없어 보이는 근육 움직임에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도파민은 오직 하나의 기본 기능 즉 예측 오류의 정확성을 인코딩하기에만 관여할 뿐이다. 특정 자기의 도파민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예측이 정확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 예측은 고유 감각에 관한 것으로 능동적인 추론을 통해서 행동 반응을 하게 한다. 자유에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상과 처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다 서프라이즈일 뿐이다.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파민은 가치의 예측 오류를 인코딩하지는 않는다. 맛있는 간식이나 칭찬이 주어질 것 같다고 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되는 가치에 따라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측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한다. 도파민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측 오류를 인코딩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도파민 혈의 기능이 보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오류의 정확성을 인코딩하는 데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통적인 강화학습에 대한 해석이나 보상에 따른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새롭거나 불확실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학습의 효과와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오 보상 체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프리스턴이 뒤흔들어 놓은 최근 뇌과학의 여러 실증적인 연구가 프리스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도파민을 보상 체계의 핵심으로 보는 것보다 일반적인 예측 오류의 인코딩을 그 역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파민 회로는 보상 그 자체보다는 새롭고 낯선 자극을 얻었을 때 활성화되며 특히 예측 오류를 인코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도파민 이러가 전통적인 보성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감각에 대한 예측 오류에 대해서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아울러 검증이 되었다. 도파민 이러로도 알려진 우리 뇌의 보성체계는 사실 보상에 대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면서 의미심장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 단지 보상에만 반응하는 보상체계가 아니라 폭넓은 예측 오류와 관련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도파민 회로는 보상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결함이 가져오는 내적 모델의 왜곡과 변환이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측 오류와 치료 과정에서 도파민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걸쳐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마음근력 훈련의 관점에서 보자면 윤유한 의식으로 끼어있는 알아차림의 상태는 지금 이 순간 보여지는 모든 일을 마치 생전 처음 마주하듯이 대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내는 그에 대한 정보들을 상당부분 처리하지 않은 채 생략해버린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한 신경망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뇌는 더 무언가를 처음 마주하는 상태인 것처럼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형성이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도파민 회로의 작동과 시각 보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명상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암시를 준다. 모든 것을 새롭고도 현저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내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명료한 의식 상태다. 자유에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알아차림 명상은 모든 감각 상태와 내부 상태가 능동적인 철학과 예측적 조절에 활발히 몰입하는 상태이며 주어지는 모든 자극을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명상과 아나빠나사티와 같은 호흡 명상이 지극한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이유이다. 마코브 블링키스의 중첩 구조와 내면 소통 훈련. 확장된 마코프 블링키스로서의 미디어. 자유에너지 원칙은 인간의 뇌 작용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한 생명체, 나아가서 집단위까지 다양한 차원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다. 마코브 블링키스의 개념은 규모의 관점은 아니라 기능의 관점에서도 확장할 수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과 문자, 목소리,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각, 기능의 다행의 상태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확장된 마코프 블링키 시스템이다. 매체에는 외부 환경에 속하는 다른 사물들과는 달리 감각 상태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앤디 클라크는 매체가 단지 확장된 감각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인지도 함께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디어를 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몸을 일종의 미디어로 개념화할 수도 있다. 개념화할 수가 있다.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관점이다. 감각 정보와 행위 정보인 기호를 실현하려는 기호 운반체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코프 블링키스의 몸의 본성을 일종의 미디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코프 블링키 모델의 중첩 구조와 척도 불변. 내면 소통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층에서의 모두 소통을 의미한다. 내면 소통 역시 마코프 블링키스를 모델로 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마코프 블링키스의 인간은 뇌나 의식적인 관계도 모든 생명현상 하나에 일어나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코프 블링키스의 모델로 기본적인 인식과 지구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람의 생명체의 이런 놓고 부글린 기시 두뇌 단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 존재한다. 세포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 있으려면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경기로서의 세포막이 필요하다. 세포 하나하나가 마커프 블랭킷이다. 그런 세포들이 모인 심장, 위장, 콩팥 등의 장기들도 각각 마커프 블랭킷으로서의 경기를 지니고 있다. 가령 심장은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뇌를 포함한 몸의 다른 부위와 끊임없이 충분을 주고받으면서도 독자적인 판단과 메모리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콩팥과 위장 등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장기들은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경계를 지니고 있다. 온갖 장기들의 모임인 인간의 몸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커프 블랭킷이다. 또 여러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나 사회 역시 하나의 커다란 마커프 블랭킷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경계를 넘어 여러가지 자원과 정보를 유입하고 또 유출한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도 마커프 블랭킷이다. 이처럼 하나의 마커프 블랭킷은 상위의 더 커다란 마커프 블랭킷의 하나의 노드처럼 작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자신 안에 하위의 더 작은 여러 마커프 블랭킷의 네트워크를 지니기도 한다. 뇌를 포함한 몸 자체가 하나의 마커프 블랭킷인 것처럼 몸의 신경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에서 하나인 시각정추 시스템 역시 하나의 마커프 블랭킷으로 볼 수가 있다. 시각정추의 외부는 의식과 더불어서 안구와 시신경 등이다. 안구와 시신경이라는 외부 상태가 시각정추의 마커프 블랭킷을 통해서 특히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시자각 정추 내부에서 저리에서 다시 시선을 거쳐 의식으로 전달이 된다. 마치 행위 상태를 통해 나의 의식 작용이 외부로 전달되는 것과 같은 구조다. 뇌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하위 부위 노드 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 부위는 더 하위의 작은 노드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노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뇌 부위이기도 하다. 물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여러 뇌 부위는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서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심층적인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이다. 이러한 위계적인 능동적인 추론 과정은 뇌 부위 사이에도 존재하고 하나의 뇌 부위 안에 있는 더 작은 노드들 사이에도 존재하며 그의 신경세포 단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마커프 블랭킷의 구조만 중첩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추론 과정에서 역시 중첩되어 있다. 즉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 중첩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커프 블랭킷 모델에 따른 세 가지 내면 소통 훈련은 내면 소통은 다양한 층위와 마커프 블랭킷 간의 상호작용이다. 마음 근력 강화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내면 소통 훈련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내면 소통에 국한되어 이루어진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여러 내면 소통 역시 상위 차원의 내면 소통이다. 다만 상위 차원의 내면 소통은 하위 차원의 무의식적인 내면 소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후성유전학, 신경나소성, 플라시보 등의 현상은 모두 의식 차원의 내면 소통이 무의식 차원의 생명 현상으로서의 내면 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스도의 마커프 블랭킷 모델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내면 소통 훈련에는 크게 보아 감각 상태, 행위 상태, 내부 상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 상태의 영역의 내부 소통 훈련이다. 이는 오감을 비롯해서 고유감각, 내부 감각 등 여러 감각기관에 전해지는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과 관련이 된다. 감각 상태의 내면 소통 훈련은 우리 몸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한다. 호흡이 주는 느낌에 집중한다든지 시각이나 청각에 집중해서 돌이켜본다든지 하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호흡 훈련이나 명상, 빛명상, 보디스캔 명상 등이 여기에 포함한다. 감각 상태의 내면 소통 훈련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누면 외부 사물이나 나의 몸에 전달하는 감각 정보의 조율을 이루는 1단계, 또 2단계가 있다. 두 번째, 행위 상태의 영역의 내면 소통 훈련인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관련한다. 그 밖에 내부 감각에 집중한 훈련이 있다. 세 번째는 내부 상태의 영역의 내면 소통 훈련인데 이는 감각 상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각, 느낌, 감정들을 인지하고 특정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다. 능동증. 이처럼 내부 상태의 영역에 저기를 두는 내면 소통 훈련은 배경자에 대한 자각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내적 전전도 피치를 중심으로 한 전전도 피질 신경망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앞으로 설계할 내면 소통 훈련들은 모두 알아차림 훈련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